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간만에 테슬라가 아니라 전기차를 읽어주게 됐네요. 오늘도 영상을 안 올릴 수는 없는 날이죠. 바로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와! 네, 제가 일하는 시간이라 이 월드 프리미어 공개는 볼 수가 없었고, 네, 일단은 이제 퇴근하고 짧게나마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오너로서 아이오닉 5가 어떤지, 장점이 어떤지, 어떤 게 아쉬운지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드릴까 합니다. 월드 프리미어 영상에서 공개된 사항을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와닿는 내용은 일렬 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3m의 거대한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센터 콘솔이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편하게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보다 공간이 훨씬 넓어졌죠. 거의 일렬에서도 좌우를,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전혀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야, 그거 이용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싶어도 이렇게 공간이 광활하게 남으면은 심리적으로 실제보다 차가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냥 개방감 자체가 왔다일 것 같다. 다만 원래 다른 차에는 있던 공간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시거잭 라인이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네, 이거 없앤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시거잭에다가 뭘 이렇게 주렁주렁 달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라서 이게 그렇게 막 보기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이쪽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을지는 실제 차를 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부러운 거 바로 V2L, 쉽게 말해서 그냥 차에 220V짜리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본네트 쪽에 12V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차의 메인 배터리로부터 끌어오는 겁니다. 요새 차박 인기 장난 아니죠. 허가된 캠핑지에서 차에서 전원을 끌어다가 전기를 이용한 도구로 맛있는 걸 해먹는 그런 캠핑. 테슬라는 이거 사이버 트럭에만 넣을 게 아니라 빨리 모델 3, 모델 Y 같은 보급형 차들에도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현대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증강현실 HUD가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와, 증강현실은 이런 데 넣는 게 참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제네시스 GV80처럼 액정에다가 AR을 넣은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죠. 근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 게, 운전하는데 AR로 내비 방향을 알려준다고 막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상상하면은 약간 좀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화살표에만 꽂혔다가 이상한데 막 차를 꼬라박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한데, 이건 직접 써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자율주행 기능인데 코너 진입 시 감속, 능동 충돌 방지, 자동 차선 변경, 주차 등을 지원하는데 기존의 HDA2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옵션이 될지 아니면 기본 탑재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적당히 이거를 분리해서 옵션젤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자율주행 쪽은 뭔가 획기적인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HDA2로는 테슬라를 따라가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이게 기본인지 아니면 옵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옵션으로 넣겠죠. 디자인 진짜 제가 볼 땐 고프로처럼 생겼는데 실내 모니터도 이미 유출된 거하고 너무 똑같이 나와버려가지고, 와, 설마 이게 그대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쁘신가요? 아우디 이트론도 이렇게 비슷한 카메라형 사이드 미러를 적용했는데 이게 잘 어울렸죠. 화질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건 디자인은 호불호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뻐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인데 요새 현대 디자인 다 끝판왕 아닙니까? 호불호가 있을 디자인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흡. 휠도 무려 20인치를 달아놔서 그런지 휠이 휠하우스에 꽉 차는 느낌입니다. 옵션 넣으면 더 커지려나? 진짜 후덜덜합니다. 이쪽에 라이트 쪽은 LED 픽셀 등을 이용해서 되게 정말 진짜 저세상차. 네, 저세상차라기엔 좀 그런가? 테슬라 모델 3랑 비교해보면 이쪽 라이트 쪽은 아이오닉 5 쪽이 뭔가 더 좀 신세대 차 같고 더 매력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시트가 다시 나오는데, 와, 일렬 확 놓을 수가 있죠. 거의 소파처럼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눕는 건 좋아요. 네, 눕는 건 좋은데 이거 누워서 뭘 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낮잠용으로 두기에는 좀 심심하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게 테슬라보다 큰 모니터를 이렇게 갑자기 쫙 나오게 하는 그런 거를 넣어줬으면 그냥 이제 아이오닉 5 게임 셋인데, 아직 그런 생각이 아이오닉 쪽에, 현대 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정 쪽에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요새 대세는 이게 아니죠. 옛날 이거 벤츠 E클래스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요새는 또 이걸 안 하고 있죠, 요새. 네, 특히나 이게
디자인도 그렇지만 베젤이 너무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색의 디자인입니다. 이 주변 베젤 부분을 시커멓게라도 했으면 티가 좀 덜 날 거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가운데 스티어링 휠 가운데 현대 마크가 사라졌고요. 기어 레버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벤츠나 테슬라랑은 다르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칼럼식이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적 요소로 보면 앞으로 돌리면은 D단, 반대로 돌리면 R단,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좀 직관적이긴 한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디자인한 차가 폭스바겐의 ID3죠. 물론 이거랑 똑같이는 안 생겼는데 좀 크게 생겼어요. 방법은 같습니다. 위치도 비슷한 데 있고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벤츠나 테슬라의 칼럼식 기어만 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 모든 차가 다 똑같이 칼럼식 기어면 그것도 재미없죠. 네, 그리고 EGMP 플랫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안전을 최우선시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좋은 게 휠부터 앞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품 자체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보호장치를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연차는 앞으로 사고가 나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엔진을 포함한 이런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크게 막 이렇게 다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전기차는 그런 걱정에서 좀 낫죠. 다른 내연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테슬라가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현대가 앞서는 부분입니다. 이 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에 800V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80%를 충전하는데 겨우 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350kW급이 갖춰진 하이차저에서만 가능하지만 속도가 가능한 차와 가능하지 못한 차는 분명히 천지 차이죠. 참고로 테슬라는 현재 가장 빠른 슈퍼차저 3가 최대 250kW급의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충전 속도 부분은 확실히 리마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대나 포르쉐, 아우디 이쪽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정작 가장 궁금해왔던 파워트레인 쪽 성능이랑 가격, OTA 여부, 이런 정보는 월드 프리미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기사가 엠바고가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속속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들 읽어보니까 왜 여기서 동영상을 커트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최대한 읊어만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아이오닉 5는 50kWh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과 72.6kWh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테슬라의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가 56.8kWh를 탑재했고 모델3 롱레인지가 72kWh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5 중에서도 롱레인지 모델 중에서도 후륜 모델, 그러니까 후륜 쪽에 모터가 하나가 있는 싱글 모터 모델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한국 기준 410에서 430km라고 합니다. 계속 현대 이 아이오닉 5가 WLTP 기준으로만 500km 간다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이러면은 한국식 인증 기준으로도 495km를 가는 모델3 롱레인지보다는 같은 회사 현대의 내연차 플랫폼을 개조해서 만든 전기차인 코나 EV의 상온 주행거리인 405km에 좀 가깝다고 봐야겠죠. 심지어 모델3 롱레인지까지 갈 필요도 없고 56.8kWh를 탑재한 모델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에 더 가까워요. 이 모델이 383.6km를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참고로 모델3 롱레인지의 주행거리 495km는 이건 듀얼 모터 기준입니다. 모델3나 모델Y의 롱레인지부터는 무조건 모터가 전륜, 후륜 이렇게 두 개 듀얼 모터가 들어갑니다. 네, 이거 확실히 하고 싶은데 둘 다 완전 상시가 아닙니다. 후륜 모델 위주로 동작을 하는데 전륜 모터는 정말 필요할 때만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급가속이라든지 고속일 때, 아니면은 미끄러운 곳에서 트랙션이 필요할 때, 뭐 찾다 보니까 회생제동 할 때도 전륜 모터가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는 전륜, 후륜 이 모터를 둘 다 상시로 구동하면은 배터리가 진짜 녹아버립니다. 이거는 OBD2를 이용해서 전륜 모터, 후륜 모터 동작하는 것들을 많이 테스트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분적 사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가 아니라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진화된 방식이에요. 근데 듀얼 모터 모델이 대체로 주행거리가 더 짧습니다. 일단 모터가 추가되면서 무게도 늘어나고, 모터가 한 개만 작동할 때랑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할 때랑 전력 소비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래서 모델3 후륜 롱레인지 기준으로는 모델3 사륜 롱레인지보다 한 10% 정도 더 잘 나옵니다. 이건 뭐 국내에 팔진 않고요. 근데 한 10%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아이오닉 5도 듀얼 모터가 장착되는 사륜
모델 롱레인지는 한국 기준으로 400km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아이오닉 5 후륜 모델 롱레인지 주행거리가 410에서 430km 나오는 게 맞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리고 출력도 참 주행거리는 가장 길게 나오는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후륜 모델을 공개하고 정작 제로백은 가장 빠르게 나올 롱레인지 사륜구동 모델로 공개하고 너무 입맞춰서 수치를 공개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5.2초면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하죠. 그런데 테슬라에는 아직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최고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실 출력도 이 정도면은 뭐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서 난 뭐 그렇게까지 밟을 필요가 없는데? 난 그런 출력 필요 없어 하시는 분이면 딱히 의미가 있는 항목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배터리는 똑같이 넣었는데 출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주행거리도 짧고 네, 출력이 좀 낮고 주행거리가 길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반비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테슬라와 다른 메이커들 간에는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 GMP 플랫폼을 적용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거는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프론트 트렁크, 일명 프렁크입니다. 근데 전 이건 두 번 열어야 되네요. 이거는 기존 내연차도 프렁크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수준의 그런 프렁크로 보여지는데 그냥 억지로 넣은 수준으로 보여지죠. 근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프렁크는 테슬라의 이런 프렁크였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포르쉐 프렁크도 이렇게 생겼고요. 네,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판단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OTA는 빠졌다는 기사가 옆에 있네요. 네, OTA가 아마 되더라도 제한적인,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정도의 제한적인 OTA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차량의 특성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심도 있는 펌웨어 OTA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격이죠. 롱레인지 트림 기준으로 5천만원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가는데 현대차 특성상 뭐 파퓰러 패키지, HUD, V2L, 네, 듀얼 모터 이런 옵션 같은 거 넣으면 거의 보조금 받기 전 가격은 6천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많이 넣으면 6천도 넘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게 가격 메리트 쪽에서는 참 글쓰울시다입니다. 롱레인지 기준으로 풀업을 해가지고 5천 초중반이면은 충분히 가성비 괜찮죠. 충분히 테슬라랑 겨뤄볼 만한데 나머지는 글쎄요. 테슬라는 FSD 900만원짜리 옵션 이야기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기본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 FSD 선택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일단 저도 안 넣었어요. 왜냐? 오토파일럿도 충분하니까. 오토파일럿도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토파일럿도 쓰려면 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돈 안 넣어도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 번씩 말해왔듯이 아이오닉 5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부분이 만족시켜주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어느 부분은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파워트레인이 전부는 아니죠. 그 외에 이 부분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게 좀 많다고 하면은 그걸 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내연차가 아니라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입니다. 심지어 차 팔아서는 순이익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탄소 크레딧으로만 돈 벌고 있는 회사죠. 반대로 현대차는 이미 차를 팔아서 크게 수익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전기차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때 시작인 아직은 내연차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그래도 괜찮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국내든 해외든 그래도 괜찮게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워낙 살만한 전기차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내놓으면 뭐 유럽이든지 이쪽의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 상대는 테슬라가 아니라 ID3란 얘기가 있는데 ID3에 비해서는 훨씬 낫죠. 네, ID3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